안녕하세요. 이상튜브입니다. 지난 15일에 일본의 오키나와현이 일본 본토에 복귀한 지 50주년을 맞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격전지였고 패전 이후 미국 점령지였던 오키나와는 여전히 기지의 섬으로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미군 기지 폐쇄와 이전이 이뤄지지 않은 채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대만 위기가 불거지면서 군사적 요충지로서의 성격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본토 복귀 50주년을 맞은 오키나와 곳곳에서는 미군 기지 문제와 본토와의 소득 격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각계에서 나왔습니다. 지난 5월 15일에 오키나와현에서는 본토 복귀 50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다마키 데니 오키나와현 지사는 현과 정부가 공유한 오키나와를 평화의 섬으로 한다는 목표가 아직 달성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기지 부담 경감에 전력하겠다고 말했으며 이날 기념식에는 이례적으로 일왕이 참석했습니다. 나루히토 일왕은 오키나와에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있다며 젊은 세대를 포함해 널리 국민의 오키나와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과제는 미군 기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왕의 오키나와 복귀식 참석은 1972년과 1992년에 이어 세 번째이며 과제를 언급한 것은 나루히토 일왕이 처음이라고 마이니치 신문이 전했습니다. 일본 국토 면적의 0.6%의 오키나와에는 현재도 주일 미군 전용 시설 면적의 70%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일본 본토에서는 같은 기간 미군 기지 반환이 이뤄져 왔으나 오키나와는 1972년 반환 당시보다 미군 시설 면적이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오키나와에 있는 주일 미군 기지로는 미 공군의 해외 기지로는 가장 큰 규모인 가데나 공군기지와 미 해병대 주둔지인 캠프 한센과 후텐마 비행장 등이 있습니다. 도심에 자리 잡고 있어 주민 피해가 큰 후텐마 기지 이전은 미일 양국 정부가 1996년에 합의한 사항이지만 일본 정부는 후텐마 기지를 섬 밖으로 이전하지 않고 오키나와에 해노코만을 매립해 후텐미 기지를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군뿐 아니라 일본 자위대의 시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오키나와 섬의 자위대의 시설 면적이 2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군비 확장 및 대만 침공 우려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을 이유로 오키나와 남쪽의 난세이 제도 곳곳에 자위대 부대가 배치되고 있어서입니다. 2년 전에는 육상 자위대의 미사일 부대가 섬에 들어서 700명가량이 주둔하고 있으며 유도타나 박격포 등 각종 무기 반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는 일본의 시민단체가 오키나와가 다시 전장이 되는 건 안 된다고 주장하며 난세이 제도를 미군의 공격 거점으로 삼지 말라고 호소했습니다. 나리타 지히로 리스메이칸대 전문연구원은 신간 오키나와 반환과 동아시아 냉전체제에서 오키나와 미군기지 존속은 냉전체제의 산물이었다며 중국과 대만 간 갈등은 오늘날에도 계속되어 오키나와 미군기지 유지를 정당화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큐 왕국이었다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에 합병당한 오키나와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에서 유일하게 상륙전이 벌어졌던 곳입니다. 섬 전체가 격전지가 되어 주민들의 고통이 상당했습니다. 패전 기색이 짙어지자 일본군은 오키나와 주민들에게 천황에 대한 충성심을 증명하라며 이른바 옥세를 강요하기도 했으며 오키나와에서 나온 사망자 20만 명 가운데 12만 명이 섬 주민이었습니다. 오키나와가 일본 전체의 안보를 위해 희생하고 있다는 인식은 일본 전역에서 공유되고 있으나 미군 기지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NHK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오키나와 주민 84%와 전국 79%가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 집중에 대해 이해하기 힘들다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일본의 안전을 위해 주일 미군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오키나와인의 62%가 공감한 반면 전국적으로는 80%가 공감했습니다. 오키나와 주민 19%와 전국 14%는 필요 없다고 응답했으며 오히려 위험하다는 응답은 오키나와에서는 17%였으나 전국에서는 5%에 그쳤습니다. 오키나와현이 요구하는 것은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를 본토 수준으로 줄여달라는 것입니다. 기지로 인해 경제 활동도 제한받고 있어 오키나와현은 일본 내 47개 도도 부현 중 소득이 가장 낮아 1인당 평균 소득이 전국 평균의 약 70%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오키나와에서 불만이 나오자 대만 언론은 미국 기지에 불만이 있으면 당장 대만으로 옮겨달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오키나와의 일본 본토 복귀 50주년을 맞은 다마시로 데니 오키나와 지사가 일본 전체에서 이 현에 집중되고 있는 미군 기지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논의를 할 것을 촉구하자 이에 대해 대만 언론은 미군 기지가 오키나와에 불필요하다면 대만으로 옮기면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대만의 타이완 뉴스에 따르면 오키나와에 집중되어 있는 기지 부담에 많은 일본인이 이해를 표시하며 오키나와 이외 지역의 미군 기지 이전을 지지하고 있지만 자신이 사는 지역 이외의 이전만 인정한다고 전하며 이 난제를 해소하려면 미군 기지를 아무도 살지 않는 센카쿠 제도로 이전할 수밖에 없지만 중국 본토에 너무 가까워 쉽게 파괴될 것이라고 대만 언론은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인구 밀집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가 대만 유사시 공격을 받아
민간인들이 희생되는 것을 오키나와 주민들은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군이 침공으로 13% 이상의 우크라이나인들이 국외로 대피하여 난민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대만 유사시에도 300만 명 이상의 난민이 야에야마엘도나 오키나와 본토로 몰려들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오키나와 전체 인구의 2배 이상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존 볼턴 전 대통령 보좌관이 과거에 제안한 미군의 대만 재배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진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오키나와의 불만을 최소화하면서 기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키나와의 미군을 대만에 배치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제안했으며 만약 오키나와의 미국 기지가 일본 본토로 옮겨지게 된다면 대만과의 거리는 더욱 멀어지고 중국군의 대만 침공은 보다 쉬워진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오키나와현에 집중된 미군 기지 부담 문제와 오키나와 여객 지역의 이전을 지지해도 자신 있는 곳만은 곤란하다는 일본인의 태도, 그리고 군사적 측면에서 볼 때 일본의 선택지가 오키나와 말고는 답이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답이 없는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를 대만으로 이전하면 대만 유사시 직접 개입에 애매한 태도를 취해온 미국의 태도도 뚜렷해지므로 미군 기지를 일본 어디에 이전할 것인가라는 논의에 시간을 쏟을 것이 아니라 미군 기지를 대만에 이전하면 발생하는 중국의 반발을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라는 논의로 이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대만 언론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만 언론들은 만약 대만으로의 기지 이전이 무리수일 경우 대만 유사시 오키나와의 기지를 남겨두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오키나와의 기지를 대만으로 이전한다는 아이디어는 좋고 나쁨을 떠나 동중국해에서 오키나와의 군사적 지위 저하는 안전보장에 있어 일본의 영향력 저하와 마찬가지이므로 대만의 희망대로 일본이 오키나와 미국 기지의 대만 이전을 찬성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대만과 관련한 한 가지 소식을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대만에서 개발 중인 등원투형 UCAV가 대만 국방부의 요구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어 내년 양산 개시를 위한 테스트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만의 중산과학연구원은 대만 해협에서 대만 국방군의 인식력 확장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2009년에 본격적으로 중고도를 장시간 비행할 수 있는 무인항공기인 등운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대만은 2015년에 등운 무인항공기를 선보였으나 국방군의 요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양산하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에 정보 수집 및 감시 정찰 용도로 개발한 등운을 개량하여 본격적인 공격형 무인기 개발이 시작되어 2020년에 완성한 것이 등운투형입니다. 등운투형은 미국의 MQ-9과 동일한 한일회사의 TP331CT 엔진이 탑재되었으며 주익과 엔진 흡입구 등도 새롭게 설계하고 장시간의 채공 능력과 자율적인 자동 착륙 기능도 추가되었습니다. 통합되는 무기의 종류는 보도되지 않았지만 MQ-9과 마찬가지로 공격 능력이 부여되었으며 현지 매체인 타이페이 타임스는 대만군이 요구한 비행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탑재되는 전자광학 센서와 레이더 및 전자전 시스템도 대만 내에서 개발이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합한 등운투형을 2023년에서 2024년까지 양산화하여 새로 창설되는 무인정찰 비행대에 배치해 MQ-9B와 함께 운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등운투형의 스펙은 채공 능력이 24시간이라는 것밖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TP331CT 엔진을 탑재하고 있어 미국의 MQ-9급의 UCAV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이번에 대만이 선보인 등운투형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가는 우리나라의 중고도 무인정찰기와 양산 시기 및 체급 등이 같아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양산이 시작되면 두 기종이 자주 비교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튜브였습니다.